안녕하세요. 사나고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피규어 기억하시나요? 벌써 4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때와 같은 장면의 피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짱구 극장판 어른제국의 역습에 나온 짱구 아빠의 과거 해상씬인데, 짱구가 세상을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과거의 기억을 놓아주고 현실로 돌아와야만 하는 짱구 아빠의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이 빨간 자전거는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데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기 때문에 극중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자전거가 주는 여유로운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이 장면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였다면 감동이 덜했겠죠. 빨간 필라멘트로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핸들을 고정할 거라서 헤드 튜브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만들면 기분은 좋으니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관과 황동봉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나중에 두 금속을 결합해 줄 겁니다. 황동봉이 핸들 부분이 될 거라서 끝부분을 45도 정도 구부려 주었습니다. 알루미늄 관을 프레임에 연결하고 인두기로 울퉁불퉁한 프레임을 평평하게 펴줍니다. 적당히 펴준 다음 사포로 매끈하게 갈아줍니다. 필라멘트를 가는 사포는 100에서 200방 정도가 적당합니다. 프레임 면적이 넓지 않아서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까 만들어둔 황동봉에 필라멘트를 덮어서 핸들을 만들어줍니다. 금속에는 필라멘트가 잘 붙지 않아서 황동봉 끝을 구부려서 고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어차피 꺾지도 않을 핸들, 너무 정성 들이는 거 아니냐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핸들이라고 할까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성 들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손으로 피규어를 만드는 재미이고 이유이죠. 황동봉의 중간을 잘라내서 Y자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핸들을 프레임에 넣은 뒤에 잘린 부분을 구부려서 핸들이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핸들과 연결된 빨간색 프레임 부분도 도면에서 뽑아 올려 핸들과 조립해줍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자전거 프레임 퀄리티가 훨씬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년 뒤에는 진짜 자전거도 만들 수 있겠네요. 농담입니다. 이제 프레임은 어느 정도 됐고 자전거 안장을 만들어줍니다. 알루미늄 관을 가열해서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도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뇌 속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안장을 만들어줍니다. 다듬기까지 끝낸 안장을 아까 고정한 알루미늄 관과 연결해줍니다. 여기까진 정말 쉽죠? 이제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먼저 핸드드릴을 준비해줍니다. 핸드드릴을 천천히 돌려가며 필라멘트를 균일하게 쌓아 올려줍니다. 이번 작품에서 바퀴가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루마리 휴지 미니어처처럼 생긴 이것을 폴로 모양으로 여러 개 잘라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523,246. 드디어 잘랐다. 단면을 사포로 정리해주면 먹으면 안 되는 폴로가 만들어집니다. 돌돌 말려있는 흰색 필라멘트로 바퀴 림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한 번에 잘라서 똑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잘려진 부분은 인두기로 살짝 녹여서 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도마 위에 놓고
다리미로 살짝 눌러주면 납작한 원이 됩니다. 이걸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얇은 강철선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자석 같은 것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아까 만든 것들을 중심에 맞춰 놓고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한 다음 잘라둔 강철선을 하나씩 놓아줍니다. 강철선에 인두기를 대고 있으면 대고 있는 부분 온도가 올라가면서 필라멘트를 녹이며 들어가게 됩니다. 녹아서 지저분해진 단면이 보이지 않도록 위에 같은 크기의 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일반 자전거와 똑같이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중심에 소형 베어링을 집어넣었습니다. 베어링 구멍에 맞는 강철선을 넣으면 바퀴 휠이 완성됩니다. 타이어도 만들어야겠죠. 힘들게 3D 펜으로 할 필요 없이 필라멘트 그대로 붙이면 편합니다. 편한 만큼 시간도 절약되니 남는 시간에 만들어진 바퀴를 퓨제 스핀으로 갖고 노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전거 프레임에 페달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피규어가 잘 작동하려면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전부 베어링을 넣어줘야 합니다. 크랭크를 만들기 위해 얇은 아크릴 판을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잘려진 작은 원판은 손가락을 튕겨 정확하게 면적의 절반을 없애줍니다. 이걸 바퀴에 넣어주고 하나 더 만들어서 크랭크를 만들어줍니다. 크랭크는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고무줄을 걸쳐서 돌아가게 할 겁니다. 페달에도 크랭크를 만들어줍니다. 페달 축이 크랭크 축이 될 거니까 헛돌지 않게 잘 고정해줘야 합니다. 인두기로 살짝 열만 가해서 축을 90도로 꺾어줍니다. 좌우 반대 방향으로 꺾어줘야 합니다. 이 모양으로요. 양쪽 크랭크에 고무줄을 걸면 바퀴와 페달 축이 연결됩니다. 페달은 워낙 작아서 베어링이 들어가지 않으니 금속선을 회전축으로 쓸 겁니다. 페달은 다리와 고정할 거니까 다리도 미리 만들어줍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짱구 아빠의 발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신는 신발 때문에 발냄새가 심해 가끔 그걸로 공격을 하곤 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다행히도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작품에서 발냄새가 날 걱정은 없습니다. 인두기로 다듬어진 다리를 사포로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사포질한 것과 비교해보면 사포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3D펜 기술보다 다듬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손가락같이 작은 것을 다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남색 판때기를 얇게 다듬어서 인두기로 쫙 펴서 발바닥에 대고 구멍을 내서 안쪽에 필라멘트를 짜서 대충 고정을 해서 아까 만들었던 페달을 바닥에 꽂아주면 다리 한쪽이 완성이 됩니다. 짱구 아빠 무릎 관절이 될 베어링입니다. 제 무릎 관절도 갈아 끼울 수만 있다면 티타늄 베어링으로 바꿔 끼고 싶네요. 30 넘어가니까 걸을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몰라요. 허벅지 부분은 대충 만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바지를 입혀서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이죠. 골반 부분은 조금 큰 베어링을 달아서 황동봉으로 다리 2개를 연결해줍니다. 그런 다음 페달을 크랭크에 연결해주면 이제 바퀴와 두 다리가 연동됩니다. 이제 어려운 작업은 끝났고 더 어려운 작업이 남았습니다.
상체와 얼굴을 만드는 건데 2D 캐릭터라 입체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든 짱구 피규어는 옆에서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6년,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티셔츠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아까 만들었던 팔을 붙여줍니다. 오른손에는 나중에 낚싯대를 쥐어줄 겁니다. 이제 머리를 만들어 볼까요? 살짝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짱구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다정한 모습의 신형만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뼈대를 합쳐주고 살을 붙여 나가줍니다. 살이 충분히 채워졌으면 인두기로 턱, 코 등 디테일한 형태를 잡아줍니다. 완벽하게 형태가 잡히면 사포로 한번 갈아내고 눈과 입을 만들어줍니다. 연필로 간단하게 위치만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인두기로 호물판에 튀어나온 필라멘트를 정리한 다음 홈에 검정과 빨강 필라멘트를 채워서 눈과 입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번거롭지만 질감이 훨씬 자연스럽고 나중에 지워질 일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3D 펜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모자를 씌울 거니까 옆머리만 만들면 됩니다. 머리 크기에 맞게 밀짚 모자를 만들어줍니다. 다리미로 전체 표면을 녹여서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머리에 끼워서 고정해줍니다. 상단부 모자 부분도 모양을 잡아주고 표면을 다듬어주면 간단하게 모자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원하시면 이렇게 밀집 질감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자를 두르고 있는 검정띠도 만들어 붙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머리는 아까 만든 몸통에 바로 붙여줍니다. 따로 만들었지만 감쪽 같죠? 상체를 연결하기 전에 바지를 먼저 작업해 줄 겁니다. 다리는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라 딱딱한 필라멘트로는 만들기 어려워서 부드러운 천 재질을 바느질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지를 입히고 상체를 조립해주면 짱구 아빠는 거의 끝났고 이제 자전거의 디테일한 파츠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짱구를 받쳐줄 의자 지지대는 워낙 얇아서 알루미늄을 얇게 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접어서 인두기를 대주면 필라멘트가 녹으면서 붙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의자를 지지대 위에 고정해 줍니다. 여기에는 짱구가 앉을 겁니다. 대충 감자머리 하나 만들어서 귀를 달기만 해도 짱구가 보입니다. 얼굴 제작 방법은 짱구 아빠와 동일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만들기에는 정답이 없죠. 작은 얼굴에 눈과 눈썹을 그려넣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3D 펜을 오래 하다 보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짱구 아빠와 똑같은 밀짚 모자를 씌워주고 다듬어주면 짱구 머리도 완성입니다. 참 간단하죠? 짱구 몸통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큰 것보다 만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아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게 상당히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노란 신발까지 신겨주면 짱구도 완성입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짱구 아빠와 짱구만 만들었는데 이번엔 모든 가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2배로 걸려서 유튜브 업로드는 늦어지겠지만 원래도 느렸으니 상관없습니다.
짱구 엄마는 얼굴을 따로 빼서 작업해 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 눈을 만들어준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머리를 씌워줘야 훨씬 편하고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팟 부분을 다시 다듬고 다듬느라 하얘진 머리는 라이터로 복원해 줍니다. 삼겹살 배도 구현해주고 짱구 아빠와 마찬가지로 바지를 입혀주었습니다. 몸통에 아까 만든 머리를 달아준 다음 같은 방법으로 머리에 밀짚 모자를 하나 씌워서 마무리해줍니다. 귀여운 짱아는 짱구랑 비슷하지만 머리에 이 코아송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모자를 씌우기 위해 코아송을 반으로 잘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가족은 완성이네요.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바구니만 달아주면 피규어는 완성입니다. 금속 철망을 잘라 구부려서 간단하게 자전거 바구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LED로 자전거 라이트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 게 있습니다. 바로 작품 거치대인데 자전거를 세워두는 좌대이기도 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살려줄 간단한 디오라마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잔디 매트를 깔아줍니다. 디오라마라는 게 축소된 모형으로 장면을 재현하는 거니까 이런 디오라마용 풀을 사용하면 쉽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디오라마용 재료는 이따 영상 뒤에 구매한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라마용 돌도 있습니다. 일반 돌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냥 돌입니다. 자연스럽게 돌을 배치해주면 어른 제국의 역습 짱구 피규어 완성입니다. 이 극장판 안 보신 분 없으시죠? 안 보셨다면 너무 부럽네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감동을 곧 경험하실 테니까요. 저는 감동적이었던 무언가를 이렇게 피규어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짱구 같은 만화의 피규어는 스크린에서 나와 입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각도에서 바라보며 그 세상에 동화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피규어가 움직이기까지 하면 훨씬 잘 느껴지겠죠? 이번에는 꽤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레이싱 선수해도 되겠네요. 이 영상에 사용한 대부분의 재료들은 에스닷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닷 1층에 작품을 전시해 두었죠. 에스닷 4층에는 새롭게 오픈한 저희 공방이 있는데요. 10월 3일 정식 오픈이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하고였습니다.